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롯데정밀화학이고요.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올해에도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서포트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있으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전망치를 한번 살펴보게 되자면 지난 이제 3분기 때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2분기에 비해서 절반 정도 줄었지만 당기순이익도 이제 굉장히 조금 악화가 됐었던 상황이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는 엄청 크나큰 변화는 없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면에서는 조금 상황이 나아진 면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가 정말 실적이 개선될지 안 될지 지속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4분기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악화가 됐었지만 4분기에는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지속과 점진적인 건설 경기 회복, 인도 지역의 인프라 지출 확대를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 수요가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는 롯데정밀화학은 ECH의 매출 비중이 높고 이런 ECH 같은 경우는 건설업에 쓰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이 조금 살아나면은 롯데정밀화학도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금리가 인하가 되냐 인상이 되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제 부동산 시장이 괜찮아질 거냐 말 거냐라는 변곡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국의 수혜는 크게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점도 전에 영상에서 말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건설 시장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런 인도 시장도 롯데 정밀화학이 추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저번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런 건설 시장이 세계 3위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50년, 2025년까지 1조 4억 불 정도를 투자를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분야가 이제 재생에너지, 도로, 고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인프라가 있었죠. 그리고 도로 고속도로에서 이제 예산의 이제 18% 그리고 이제 도시 인프라가 17%를 차지했다라는 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건설업에서 롯데정밀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셀룰로스 에테르가 있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롯데정밀학이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만약에 어떤 전망치 같은 경우는 살짝 조금 좋게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실적이 나왔을 때 살짝 줄어들 수도 있는 감이 있잖아요. 하지만 롯데정밀학이 이번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24년도가 되면서 조금 해가 지나게 되면서 어떤 경기가 안정화가 되고 건설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은 충분히 이제 다시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지난 시간에 많이 이제 얘기를 해드렸었고 또 하나가 이제 어떤 롯데정밀화학에서는 가성소다가 있죠. 이런 가성소다 같은 것도 이제 롯데정밀화학의 매출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2차 전지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같은 이런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살짝 산업이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보면 2차전지 셀메커 LG에너지 어닝 쇼크로 관련된 종목이 주가 일제 하락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대장주인 LG에너지 솔루션 어닝 쇼크를 기록하자 2차전지 업종 전반에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서 LG엔솔뿐만 아니라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등 이제 2차전지 관련 대부분 기업의 주가가 약세가 보였죠. 결국에 이렇게 주가가 약세가 보였던 거는 시장에서 고금리 지속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 따라 전방 수요가 부진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전기차 재고 정상화까지 최소 1개분기 이상이 소요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배터리 셀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다라는 지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성소다를 만듦으로써 이 가성소다에서 국내 3위 업체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같이 수혜가 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은 지금 당장 힘들어도 지금 이제 힘든 게 결국에 이제 건설이나 전반적인 석유화학 업황이나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산업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이 힘들 순 있어도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분명히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 4분기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이제
작년이죠. 23년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24년도부터는 조금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쓰일 수 있는 게 양극재 생산 공정에서 생성되는 불순물을 제거할 때 필수적으로 쓰이는 소재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랑 2차 전지 생산 관련과는 이제 뗄 수가 없는 사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수입보다는 조금 국산에 의지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가성소다 자체가 무게당 단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배송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굳이 배송비를 더 주고 수입산을 잘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중국산보다는 이제 국내산 이제 제품을 선호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금속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폐 배터리도 이제 리사이클링 하죠. 그리고 그 주요 광물을 추출할 때도 가성소다가 주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은 어떤 전방 산업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을 하지만 그 전방 산업이 잘 될 때는 가치 수혜를 보는 산업이기 때문에 24년도 조금 경기가 안정이 되면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고, 또 이제 암모니아 같은 분야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산업이다라는 점도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 하락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저점이 이제 23,000원 부근에서 1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한 그 정도죠. 한 53,000원 부근까지 53,000 부근에서 반등이 왔지만 이 반등을 이런 120평선을 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5평선들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20평선도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지금 당장 60평선이 이제 조금 하방으로 돌고 있지만 여기서도 지속적 60평선이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주요 지지 부분이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53,000원 부근이었죠. 53,000원 부근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지를 받았고 여기선 저항을 받았고 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현재 깨고 이제 48,000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한 45,000원 이런 부근까지 한번 열어둘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조금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차트적인 흐름으로 반등이 올 거냐 말 거냐를 같이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제 롯데정밀하게 실적이 그렇게 어떤 좋지 않고 관련된 산업에 대한 실적이 점점 좋지 않아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다시 상승하려면 관련 산업에 대한 호재나 롯데정밀화학 자체적인 이제 실적 자체가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조금 반등이 올 것 같아요. 어떤 기술적인 반등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롯데정밀화학은 이제 롯데건설사에 대한, 롯데 계열사에 대한 문제도 있죠. 그런 것들도 설명해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은 지속적으로 이제 차트를 확인한다기보다는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롯데정밀화학의 대책이 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